지역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맞는 전형이 있고 맞지 않는 전형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역 학생들은 당연히 지역 인재 전형을 써야겠죠. 우리가 쓸 수 없는 특목고 및 강남권 고교의 선택은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갈 수 있는 의대, 갈 수 없는 의대가 어떤 대학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입결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입결을 보면 이 대학은 내가 갈 수 있겠다, 없겠다, 가능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정시부터 보겠습니다. 정시는 뭐 수능이니까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한 줄 세우기잖아요. 말 그대로 수능 점수 하나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최상위 의대 정시 합격서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능에서 뭐 만점 받으면 이과에서 만점 받으면 일단 의대를 생각하지 않던 친구들도 의대나 가볼까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서울대, 공대의 목표가 확실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때 가서 갈등이 되겠죠. 그리고 의대 자체는 다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는 전공 적합성이 과연 명확하게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그렇게 창의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래 앉아서 성실하게 그런 성향을 가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의대에 가는 것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원점수입니다. 그럼 얘 수학에서 한 개 틀리고 과탐에서 아마 한두 개 정도 틀린 뭐 전체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아닐까 싶어요. 연대 의대는 국어가 98이니까 2점짜리 하나 수학 4점짜리 하나, 그다음에 탐구가 좋네요. 다 맞았네요. 이건 둘 다 붙었고. 가톨릭대 의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 일단 좋고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병원과 학교 규모와 또 위치도 반포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의대입니다. 그래서 국어만 2개 틀렸네요. 국어 95점이니까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한 개 틀렸다는 얘기고 수학은 다 맞았고 탐구도 좋습니다. 고려대 의대도 국어 3점짜리 하나 틀리고 네, 탐구가 조금 안 좋았네요. 탐구 아마 두세 개씩 틀린 것 같네요. 네, 요게 이제 최상위 의대 합격선이고 네, 연대 의대 볼까요? 연대 의대 2명이 재미납니다. 이 친구 위의 학생은 여기 중간에 국어 하나 틀리고 탐구가 안 좋네요. 99, 98이면 불합격 있고 이 친구는 국어를 다 먹고 수학에 한 개 틀렸는데 탐구가 좋네요. 그래서 합격을 했네요. 이제 이과니까 수학, 과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성적이 좋은 게 이과에서는 이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중위권 의대에 가면 여기만 해도 조금 살만합니다. 부산대 의예과 국어 하나, 수학 2개 틀린 거 가능하죠? 네, 합격했습니다. 아래쪽에 부산대 의대 빨간 레드 박스인 쪽 보면 국어 2개. 그러니까 여기 95점이니까 2개 틀린 거고요. 수학도 92점이니까 4점짜리 2개 나간 거고 탐구는 아마 1개 정도씩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2개 한 6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최상위 의대보다 한 2~3개 정도 더 틀린 대수가 중위권 의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의대나 뭐 공대나 서열은 이렇게 이게 대성학원 자료인데 이게 정시 배치표입니다. 보면은 이 가운데 구간이 이제 서울대 제일 합격자가 많은 점수고 요 맨 위에 삐쭉하게 돼 있죠. 가톨릭대도 요 구간인데 가톨릭대 일반 뭐 공대나 자연과학대는 요 수준인데 이렇게 빼쭉 튀어나와서 거의 서울대보다 더 높고 요거 의대. 건국대도 의대만 높은 거죠. 경희대도 의대만 이렇게 레인지가 길잖아요. 지금 길이가. 고려대도 일반 공대는 이 구간에 있는데 의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성균관대 의대 높죠. 서강대는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서강대는 이과에서 의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만 이렇게 머무는데 성대는 이만큼 이렇게 길게 점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의대 라인은 전국의 최상위권. 이제 건대도 의대는 여기 있는 거죠. 건대도 일반 학과는 저 2등급권인데 의대만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구나. 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서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남권이나 특목 자사고는 그러면 어떤 전형이 갈 수 있는 의대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실게요. 여기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의대가 3,000명이잖아요. 3,000명인데 그 중에 수시가 1,800, 정시가 1,200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쉬워요. 수시하고 정시는 6대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는 학생부니까 학생부가 60이고 정시는 수능이니까 비율이 6대 4냐?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 비율은 의대 수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실질 비율은 학생부는 15고요. 수능이 85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정시가 4가 아니고 정시를 85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좋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수시 6회를 의대 쓰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 아래를 보십시오. 우리가 쓸 수 없는 특목고 및 강남권 고교의 선택은 지역인재 선발이 가장 적은 수시 전형을 노려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수시가 적지만 이 적은 거라도 노리려면 수시는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정시는 그냥 하나고 한 줄 세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는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인원이고 이 아래 인원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없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요즘 이것도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사실 우리 마음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수시의 교과하고 종합 논술 중에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이 다릅니다. 교과는 전체는 844명인데 지역 인재가 무려 절반입니다. 400명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교과는 우리가 도저히 강남권이나 이렇게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 강남권은 교과 전형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게 확인이 되고요. 종합은 그런데 800명대인데 전체 인원이 800명대인데 지역 인재 전형이 181명으로 2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죠. 600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600명 정도는. 논술은 20명 뺀 나머지인데 그래도 논술은 워낙 인원이 140명으로 적으니까 이걸 20명 지역 인재를 빼도 120명밖에는 안 된다. 네. 그거를 일단 강남권과 특목고권에서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수시의 입결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수시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입결입니다. 이거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70%는 대교협 가셔서 대교협 어디 가라고 가시면 다 모든 대학의 입결을 50% 컷, 그러니까 절반이죠. 다음에 70% 컷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요거는 무슨 전형입니까? 이제 강남에서 쓸 수 없는 교과 전형의 수시 합격선입니다. 우리가 볼 대학 지금 보시면 가천대 볼게요. 가천대 1.0입니다. 올 1입니다. 올 1이고 강원대학교 춘천에 1.1입니다. 순천향대 1.0입니다. 고려대도 1.1입니다. 네, 막 이렇습니다. 내신 교과 전형은 극 1 초반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종합 전형은 그래도 좀 살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종합 보겠습니다. 종합은 그래도 낫죠. 종합에서는 지금 보면 강남권에서도 1중후가 뜨는 학교들이 꽤 있죠. 많고 뭐 심지어 이과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뭐 대원외고에서도 1등급이 옛날에 없었잖아요. 상위권들이 서로 나눠 먹기 해서. 근데 뭐 1등급이 꽤 여러 명 나올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뭐 강남권에서 서울대 직윤도 많이 붙잖아요. 지금 여기 종합 전형을 보시면 종합 전형은 확실히 교과 전형에 비하면 내신이 좀 낮아도 됩니다. 뭐 이화여대 보실까요? 이화여대는 3.3입니다. 70% 컷이 3.3. 중앙대는 보시면 중앙대 다빈치가 있고 아래 탐구형 여기 보면 2.5잖아요. 2.5. 동국대 2.3. 네. 그리고 또 이제 순천향대학교도 종합전형 가면 최저가 4.4입니다. 4.4. 아주대학교도 네, 3.1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최저 보면 50% 70% 컷이
아까 교과에 비하면 훨씬 더 살만합니다. 경북대 1.8, 거의 2까지는 이게 70% 컷이니까 끝 성적은 2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2 이하도 가능하다. 그런 대학교가 꽤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맞는 전형이 있고 맞지 않는 전형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역 학생들은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을 써야겠죠. 지역인재 전형이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대 39개를 제가 지역별로 서울에 있는 곳, 수도권 경인이죠. 그다음에 충청권, 경남, 경북 합치면 11개 곳, 전라가 지금 4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최근에 지방대 육성법도 발표하고 지역인재 균형 뭐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더 늘렸습니다. 40% 이상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 아예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지역 의대를 가겠다 하는 분들도 문의가 꽤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압도적인 1등을 해갖고 의대에 가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 최근에 이제 강화된 거는 가령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쪽에 있는 의대를 지역 인재로 쓸 수 있었는데 최근에 뭐가 됐느냐? 이제는 부모도 이사를 가야 됩니다. 본인과 여기 보시면 본인과 부모 모두가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이 시행령이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만 상산고를 다니면 이 전라도 쪽에 의대를 지역 인재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충청도 모 지역에 굉장히 그 큰 학원에 이제 설명회를 의대 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순천향대학교를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순천향대학교가 이제 천안에 있으니까 충청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전교권인 애들이 순천향대학교에 지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길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형도 그 지역 학생들은 일반 학생으로도 쓸 수 있고 지역 인재 교과, 지역 인재 종합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중복 지원이 교과 전형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순천향대학교에 또 제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역 학생이면 교과 전형을 일반으로 쓸 수 있고 지역으로도 쓸 수 있다. 근데 최저가 약간 다릅니다. 요 수능 최저 기준이 약간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대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다 알려줍니다. 지역 학생들은 교과 전형 일반은 1.01에서 1.1이다. 아까 이제 교과 성적 보여드렸는데 지역은 조금 낮습니다. 1.1에서 1.3까지. 지역에 있는 고교라면 1.3을 받아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작년 추합은 몇 번까지 돌았다. 그다음에 학종 일반의 성적은 1.93에서 4.4였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지만 지금 대교협 입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4.4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천향대학교. 네.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를 어떤 전형에서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형 선택을 하셔라. 이런 친절한 해설까지도 대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이런 이점이 있고 우리는 이제 지역은 아니니까 서울에서도 대치권이니까 대치권에 맞는 로드맵이 있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갈 수 있는 의대를 꼭 붙고 갈 수 없는 의대는 어떻게 도전하는지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시로드는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한테 해당이 없다. 이거죠. 이거는 이건 해당이 없고 지역 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여기만 해당이 있는 겁니다. 강원, 충청, 전라, 부산, 뭐 울산 이쪽이 이제 의대 가기는 그래서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로 요거랑 학생부 종합이랑 논술, 요 강남권에서는 대치권에서는 또 특목 자사고에서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수도권 대학 13개 서연, 가, 울, 성, 고려, 한양, 경희, 중앙, 이화, 아주, 수원, 아주, 가천, 인하 여기 대학 1000명대는 비율이 그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요. 논술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시 올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과에서는 가성비 좋은 전략이다. 이게 이제 수시 전략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이제 높게 설정이 돼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대학의 내신이 분포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쪽은 그래도 인간적이죠. 1점대 중후반, 뭐 2등급까지 이렇게 되는데 중대 논술 4개 합이 5거든요. 수도권 대학들이 주로 그런 겁니다. 4개 합이 5.
과탐도 평균이니까 굉장히 이제 가혹한 수능 최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대가 중대 약대가 이거하고 똑같은 수능 최저를 적용했으니까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순천향대 을지대는 4개 합이 6이고요. 4개 합이 6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 4개 합 5보다는 이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이 더 높죠. 극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극초반입니다. 내신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강남권이나 특목고 이런 쪽일수록 수능 최저가 높은 이런 쪽 일반 전형하고 논술 전형을 써야 된다. 이제 고대가 바로 대표적인 그 예시가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 추천 의예과,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34명, 34명, 18명인데 처음 경쟁률은 이렇지만 고대 아까 최저 학력 기준 보셨죠? 그거를 충족하는 마지막 경쟁률은 한 자릿수 중에서도 뭐 3.2대 1, 1.01대 이건 거의 다 붙는 거죠. 최저만 맞추면. 계열 적합도 뭐 2.3대 1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진다. 결국 뭡니까? 수능이라는 얘기죠. 네, 수능이 의대 가는 뭐 제일 좋은 확실한 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도 제가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들, 최저 기준이 높은 쪽은 내신 합격선이 대개 2대부터 4, 5까지도 형성이 되는 반면에 수능 최저 기준이 낮은 이런 쪽은 내신이 다 아주 극1 초반으로 가는 거.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